상황인데요. 젊은 정치인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는 정치 연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두 분 들어오시니까 우리 제작진분들도 막 스튜디오가 갑자기 조명 킨 것 같다고 환해졌다는 말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주말에만 나왔었어서 이렇게 네. 많은 환호와 박수 없이 그냥 저희끼리 막 박수를 치고 난리를 많이 다르죠. 치는 걸 했었는데 예. 평일 아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저랑 정치연건수 주말에 매우 절박하게 하셨는데 이제 평일로 왔거든요. 예. 더더더 절박합니다. 그럼 예, 더 맞습니다. 열심히. 이게 좌천이 된 건지 올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첫날에 의원님 와주셔서 예. 너무 감사한 그 따름입니다. 부분은 저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천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고요. 우리 김동아 의원님, 네. 아 요즘 정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정치 연건스 네. 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불러주셔서 감사. 이런 뜻으로 아니, 선회해도 될까요? 정치 연건스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아침잠이 예. 많습니다. 아. 제가 이래 젊은 우리 청년들을 아침에 불러와 예. 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한다니까 아. 참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결론은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 같습니다. 야, 너무 감동적입니다. 네. 아니 우리 김동아 의원님은 이제 신인교회 엄마 시대 저희가 이제 방송한 지 오늘이 4일째거든요. 아직 뭐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막 알리고 있는데 이 왜 엄마 시대인 시대 거예요? 진짜 왜 엄마 시대예요? 좀 깜짝 놀래가지고. 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은 네. 요 프로그램 계속 한 3주 보시면 네. 느낌이 와요. 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봐야 제가 하는구나.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네. 예, 계속 보시도록 하려고. 개방형 질문 같은 거예요. 그렇죠. 3주 예. 정도나 걸리나요? AI 스타일로 갑니다. 저희는. 조금 이따 아빠 시대로 바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엄마 시대 아빠 앵커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 스타일이구나. 아 이해를 해버렸습니다. 이해됐죠? 네네네. 예, 신인교회 엄마 시대 함께 해주시고요. 3주만 꾸준히 지켜보시면 왜 엄마 시대인지 다 아실 수 꼭 아셔야 됩니다. 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오늘 많은 주제들을 또 갖고 왔는데 이 연건스에서 한번 좀 뭐 색다르다기보다는 저희가 느끼는 느낌 그대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재구속 맞습니다. 영장 청구가 인용이 됐고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어제 밤에 이제 새벽에 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김동아 의원님께서는 아마 주무셨을 수도 있는데 요거 언제 처음 딱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한 5시에 일어났는데 딱 일어나서 뭐 내용을 봤고요. 사실은 거의 뭐 사필 규정이다. 이미 구속은 거의 명확한 것으로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예. 특히나 근데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구속한 것을 보면 오히려 저는 지금 윤석열 재구속을 보면서 지난 검찰이 얼마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 쉽게 사실은 재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한 달 만에 그리고 윤석열 소환 조사 한 2번 하고 나서 바로 재구속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예. 이 검찰에서 윤석열 즉시 항고도 안 해주고 안 하고 또 이렇게 재구속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은 이 기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예.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제 구속 취소 인용 네. 결정과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제 즉시항고 포기 요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또 수사를 하니까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예. 거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공수처에 고발됐다가 이제 특검에 이첩된 걸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챙겨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봉 위원장님도 저랑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방송하면서 네. 이 윤석열 구속에 대해 가지고 늘 우리가 목소리도 많이 냈는데 딱 처음 접하셨을 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정치연구소 주말에 했던 마지막 방송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 마지막 출석이다. 아. 이제 국민 여러분 그만 개탄하셔도 된다. 어차피 저 포토라인 서는 일 이제 볼 일 없다. 어차피 구속될 거니까. 그쵸. 라고 이제 네. 말씀드렸었는데 딱 결과적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저 또한 이제 오늘 5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는 일정이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4시 좀 전에 깼어요. 예. 4시 좀 전에 깼는데 마침 그때 딱 구속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속보가 나왔죠. 예, 속보가 그쯤에서 예. 나오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뉴스를 보느라 잠을 못 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뉴스를 챙겨 보고 왔고 실질적으로 지난 4개월 전에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을 사실상 석방했을 때, 그리고 검찰도 즉시항고하지 않았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공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야 정권이 교체되고 이 특검이 발족하고 나서 이제야 좀 더 정의를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사실 어찌 보면 아직 내란 수계 일당도 그렇고 내란 수계도 그렇고 아직 온전한 처벌을 받거나 이제 받아야 될 벌을 받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특검 또한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실 구속을 할 때 그 피의자의 태도 뭐 반성하냐 뭐 부인하고 있냐 뭐 이런 네.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네. 사실 이제 종합적으로 따지게 되는데 어제 윤석열 피의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국민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은 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 이제 네. 앞으로는 거의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그 표정이 좀 굉장히 불만 가득해 보이고 또 네.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을 안 했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이 사건 자체를 본인이 회피하려는 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그런 표정을 보면서 참 국민들한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저렇게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예. 자기 병명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참 실망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이 지금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서도 이게 무슨 뭐 정치 사건이니 뭐니 하면서 예. 그 책임을 또 자기 부하들한테 다 떠넘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이 딱 책임을 지고 사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된 부하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오히려 다 내가 책임을 떠안겠다 이런 모습을 사실은 보여야 하는 게 그 온당한 모습인데. 그리고 그게 또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하는 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인데 그렇죠.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국민 통합의 관점이나 우리 국민들을 좀 안정화시키는 관점에서도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모든 자기의 범죄는 회피하고 미꾸라지처럼 비켜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오늘 윤석열 재구속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내란 사건 뭐 더 탄력받고 윤석열 씨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일단락되고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세상에 다시 나오기가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또 자기가 책임을 좀 통감하는 태도도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이 계시지만 그런 책임을 통감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어찌 보면 형량이나 이런 것들에 다 반영이 되는 다 거잖아요. 반영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두 번의 출석에서는 이제 전혀 국민들 앞에 사죄하는 모습도 아니고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나오고 또 구속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도 국민들께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법정에서 구속과 관련된 최후 진술은 20분을 넘게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켜봤을 때 이제 국민들이나 내란을 일으켰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일말의 죄책감보다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본인을 보호하는 것, 본인과 윤건이 두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쨌든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기소가 되기 전에는 이제 특검에서 구속할 수 있는 시간이 2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예. 기소가 되게 되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시간 동안 특검에서 애초에 구속을 시켰던 이유 자체가 증거인멸이 가능하다라는 여부들도 있고 예. 좀 더 수사에 용이하게 된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상황에서 조사에 제대로 응할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갖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해 12월 3일에 불법 개헌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위기들을 국민들의 힘과 노력으로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제 윤석열의 재구속 뭐 이 자체도 말이 안 되죠. 원래는 풀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상황이 가져다주는 어떤 의미, 어떤 정치적 의미 내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의미 좀 어떻게 찾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화 의원님? 일단 먼저 우선은 재구속이 됐지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놓고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예. 그 직위원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주는 그 논리를 봤을 때 또 혹시 모른 또 법원 내부에서의 어떤 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우리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이 철저히 감시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여전히 지금 대법원장으로 남아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집사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이 그것을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집사가 세운 그 페이퍼 컴퍼니에 그 대기업들이 그 자금을 엄청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 사실. 잠식 상태에서 투자한 거죠. 맞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지금 이 네트워크가 작용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 철저히 감시해서 법원이 제대로 지금 윤석열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게끔 결국은 국민들이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예. 어차피 법리적으로는 내란을 일으키고 뭐 증거를 인멸하고 체포를 집행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두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이제 그 형을 선고하는 것만 남았는데 과연 우리 법원이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형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진행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철저히 감시하고 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동화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윤석열의 구속이 그 사람의 처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렇게 매의 눈으로 우리가 감시를 또 해야 되지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온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토양을 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 반정치의 이 토양을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이냐, 이 노력은 뭐 평생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뭐 대학생위원회를 좀 이끌고 계시니까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했던 부분들 자체가 어떤 정치에 대한 호감 내지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말씀하셨던 대로 반정치였고 어떠한 아젠다나 어떠한 국가 운영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전혀 일상에서도 지금 살아왔던 일생에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보여준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예. 이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을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저는 계속해서 이재명 정부에 부탁하고 또 가장 먼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정치의 복원이었잖아요. 이제 그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 내에서 아니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타협하는 모습들, 협의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감이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처럼 높아진다면 다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이제 재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내란 특검을 비롯한 3특검은 더 동력을 네. 얻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김건희 구속, 김건희 인신 확보까지는 또 어떤 시간이 좀 걸릴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조만간 김건희를 서원 조사를 한다면 바로 그 다음 날 영장을 치지 않을까. 지금 수사 진행 상황 같은 것을 보면 거의 수사가 완결 상태로 지금 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지금 삼부토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도 많이 진행됐고 많은 증거가 지금 수집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건희를 한번 소환 조사를 한다면 바로 영장을 칠 수 있는 단계로서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 정도에는 구속 영장을 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또 한편으로는 국가적인 불행이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그 영부인 지위에 있던 그 두 분이 그 같이 구치소에 동시 구속 이거는 뭐 네. 정말 전무후무한 예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또한 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예. 길이라고 생각되고 한편으로 우리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무슨 마치 기쁜 일 마치 뭐 좋은 일처럼 예.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우리 국가적 불행으로서 우리가 같이 좀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봐야 될 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 앞으로 근데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는 뭐 불가피하고요. 뭐 김건희 특검 자체도 16가지 혐의에 아까 또 말씀해주셨던 그 김혜성 씨 관련된 네, 그 사안도 맞습니다. 또 이제 드러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이제 명태균 관련된 이 정당의 공천을 사유했던 이 문제 네. 또 여기까지도 들어가야 되고 또 최혜병 특검도 들여다보면 또 이종호 씨라는 분이 또 구명 로비를 하면서 또 어떤 영향력 다 김건희와 다 연결되어 김건희로 있죠. 지금 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지만 네. 이 부부 동시 구속이 뭐 이제 코앞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봉 위원장님은 어떻게 좀 앞으로 예상하십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난 정부 윤석열이 대통령일 시기에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정치인들이 이야기했던 의혹들 내지는 뭐 음모론이라고 윤석열은 치부했던 윤석열과 그 내란 일당들은 치부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현실이 됐어요. 어찌 보면은 몇십 년 만에 계엄 또한 현실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의혹들이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들은 예. 단순히 의혹으로만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납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모아봤을 때 김건희가 실질적인 몸통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도 그랬고 예. 또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도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김건희 또한 어찌 보면 더욱더 몸통으로 비춰질 수 있을 만한 사인인 김건희 또한 구속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기 댓글들 보면서 조금 이제 동질감을 좀 느끼게 되는 부분이 예. 있는 게 우리는 아침밥도 못 먹고 출근하는데 서혁결이는 뭐 했다고 아침밥 줌. 아하. 아침밥 주나요? 저는 나오죠 아침밥. 아, 찐감자 제가 나오고 우리 찐감자 나옵니다. 아 찐감자 나오네요. 찐감자. 아 좋은 거 먹네요. 네. 아 감자 좋아하세요? 아 저는 감자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시 브라운을 좋아합니다. 아, 해시 브라운은 너무 근데 감옥에서 해시 브라운 먹는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그런. 아 저는 감자 튀김보다는 해시 브라운을 해시 선호합니다. 브라운이 제 좀 취향이 더 그렇습니다. 편안하죠. 네, 속이 편안하죠. 아 속이 편안한 네. 맛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예. 하나 저도 제 생각이 났던 게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선풍기 틀어주냐 아, 에어컨이 예. 없다 너무 네. 덥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 1시간만 틀어줘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찌 보면 지난 겨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정말 추웠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예. 많은 당원분들 그때 김동완 의원님 정말 주말마다가 아니라 거의 매일매일 제가 광장에서 만나 뵀는데 예. 우리가 추웠던 그때만큼 윤석열은 그만큼 더웠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국민적 여론이 현존하고요. 아무래도 윤석열 씨가 그동안 국민들께 보여왔던 뭐 만행이나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한 국민적 반응 아니냐.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참 국가적으로는 비극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습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나라를 맞습니다. 만들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그럼 이제 윤석열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 기간이 20일. 그다음에 이제 기소되면 또 재판을 6개월 동안 네, 구속 상태에서 맞습니다. 받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윤석열 이제 뭐 매일 불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특검으로 가서 조사 받고 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겠네요. 제가 그 대장동 사건에서 사실은 역으로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보면 거의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마 검사실에 불려 다닐 겁니다. 불려 다닐 텐데 윤석열이 지금 하는 태도로 봐서는 뭐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결국은 수사팀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토대로 그 공소장을 쓸 수밖에 수밖에 없고. 없는 네. 상황에서 그렇게 아마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근데 이미 어차피 윤석열의 말 속에는 다 거짓말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뭐 윤석열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얘기를 토대로 뭐 공소장을 쓸 필요성조차 없다라고 보고요. 이미 국민들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뭐 체포집행 방해한 것은 우리 오마이티브에서 봤죠. 예. 단독으로 또 윤석열이 그 지휘하는 것까지 다 봤고 그런 부분이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수사팀에서 그 공소장을 제출하고 기소하는 데에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수사 기법적으로는 뭐 윤석열을 나와서 뭐 진술을 받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할 수는 있으나 네. 이게 이제 워낙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맞습니다. 이 반역 네.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증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그날 방송하다가 개업 날 다 그만두고 국회로 모여서 진짜 의원님들 들어가시도록 그렇죠. 맞죠. 왜냐면 해결을 해야 되니까 국회 안으로 우리 경찰은 국민 막고 있고. 모두가 증인이죠, 사실. 그날 많이 맞습니다. 나오셨어요. 우리 국민들이 맞아요. 다 증인이십니다, 사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차고 넘친다. 차고 맞습니다. 넘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사람들도 좀 관심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한덕수 전 총리, 아니면 이상민 전 장관, 이제 그 내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이제 안보실 뭐 외환 관련돼서는 뭐 김태효 1차장 뭐 이런 분들 이제 줄줄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또 어떤 분이 구속이 될지도 좀 궁금한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은 어떤 분을 그냥 예상을 좀 하십니까? 예상. 아니 지금 사실 그런 분들은 어찌 보면 당연히 이미 한 번씩 출석을 하신 분들이고 예. 내란 동조뿐만 아니라 내란 공범 공범들. 뭐 같이 기획했을 것이라고 보는 의혹이 이상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게 본 것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집행 저지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체포집행 저지를 했던 사람들과 또 그리고 그 고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갔던 45명인가요? 예. 그분들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비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난번에 이번에 구속됐을 당시에
이제 한남동 아크로비스타 앞에 예.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오지 않았으나 이제 안 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는 사람들이. 45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거기에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도 포함된다. 예. 그래서 왜 못 왔나 봤더니 그 시간대에 내란 내란 특검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해 예.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는 내란 동조범들, 내란 공범으로 같이 기획했을 만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하고 수사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예. 어찌 보면 체포집행저지라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국회의원들도 같이 조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께서 얼마나 참 분노를 하고 계시냐면 우리 집은 1번지님 아이디 쓰시는 분도 대통령은 무슨 대통령이냐, 또 망고님도 호칭은 그만 써라, C자 붙이는 것도 아깝다, 뭐 이 정도로 네. 느끼실 정도로 참 많은 분들이 참 오늘 뭐 한편으로는 이게 참 기쁘다는 말도 좀 이렇게 단어 자체로는 어폐는 좀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안도감도 있으실 거고요. 안도감이 아마 좀 크지 않을까 안도감이 클 것 싶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동안에 본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 대가도 반드시 치러서 정의를 좀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좀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때 당시에 그 국힘의원들을 뭐 의총을 소집했다가 당사로 보냈다가 했던 부분도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었습니다. 네. 본청 안에. 근데 그분이 어떻게 본청 안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없어요. 본인 인터뷰도 없고 그때 뭐 어떻게 담을 넘었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제 입을 안 열고 있죠. 입을 안 열고 있죠. 예. 제가 볼 때는 이미 본청 안에서 그 계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나서 아예 본청 안에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아하. 그런 의심까지 사실은 드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때 많은 분들이 거기로 당사로 가지 않았나요? 아, 이제 그때는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당사로 가라 그랬다가 오라 그랬다가 가라 5번을 받고 결국은 당사로 5번. 가라라고 했는데 예. 본인은 본청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추경호 그게 중요한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자신은. 근데 그때 자기가 담을 넘어왔는지 아니면 애초부터 그 국회의원이 밤까지 본청에서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추경호의 동선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아마도 그 가담 여부가 좀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내란과 관련된 국회의원들, 특히 네. 국민의힘 네, 이쪽에 대한 맞습니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요건 좀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를 한 이 내란 특별법, 네. 12.3 내란 특별법, 이거 상당히 좀 이슈를 많이 끌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송원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독재 방지법을 만들겠다. 뭐 윤석열 방지법을 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특검의 칼로 야당을 탄압하는 본색이 드러났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김동화 의원님 12.3 내란 특별법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도 좀 평가를 해 주시죠. 12.3 내란 특별법은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내란에 가담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한다는 내용이 예. 주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제 국가의 도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정당이 되는 거죠. 사실상 해체 수준을 밟겠다는 우리 민주당의 박찬대 의원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은 국민의힘은 빨리 해체하는 게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가속화하기 위해서 우리 박찬대 의원님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시는 겸 해서 이렇게 또 이슈가 되는 그런 법안을 발의하셨고 저 역시도 같이 공동 발의해서 같이 발의를 하셨고요. 네, 꼭 예.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내란 특별법 안에 그 가담했던 사람들 진실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감면해주는 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알박기 인사, 네. 내란 인사들과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알박기 인사를 또 원상 복구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 들어가 있고, 이제 내란 특별 재판소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논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도 열어서 이 내란과 관련된 진상을 다 밝히겠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 골자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 내란 특별법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박찬대 후보께서 이제 발의하신 내용들 중에 이제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감면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공약으로 내신 부분들 중에
그리고 내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이제 내란 수교의 일당, 윤석열과 김건희를 비롯한 내란 수교의 일당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또 재판을 죄를 지은 것들은 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과는 별개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누군가가 제보하고 누군가가 원활하게 조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45명이 한남동 관저 앞에 있었던 그 날과 같은 이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내란에 동조한 정당인 국민의힘의 이제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중단되게끔 하면서 예. 이제 그 내용들을 참여하고 다시는 이런 내란 정당이 대한민국 역사계에 정치계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이제 하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순히 조사라던가 아니면 특검 아니면은 앞으로 있어야 될 지속된 수사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 부분이나 정치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폭넓은 시선에서 좀 바라보시면서 이런 내란을 온전하게 종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과 국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고민이 된 좋은 법안이자 좋은 공약들이다. 저는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지금 송원석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8월 중순경에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금 뭐 후보들이 속속들이 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안철수 의원까지는 뭐 출마 의지를 표현했습니다만은 결국 김문수 그리고 한동훈.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아침에 말씀하고 하셨는데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훌라후프 대 돌돌이의 싸움이다. 돌돌이 대 훌라후프의 싸움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로 가는 길목에 지금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혁신이가 안철수 의원이 내정됐다가 이제 8분 만에 사퇴를 했어요. 출범 8분 만에. 그 후속 대타로 오신 분이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내정이 됐는데 국민의힘의 현 상황을 우리 김동완 의원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정말 악의 다툼의 지금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혁신위원장 내정됐다가 사퇴한 것도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사퇴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 약간 이수정 교수의 두 번째 버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약간 보면 오묘하게 비슷해요. 약간 멀쩡해 보이고 좀 중도적인 것 같은데 무슨 막 이상한 구구적인 얘기를 하던지 전에도 보니까 뭐 민영배 재판관이 무슨 음란물 커뮤니티에 뭐 같이 가담했다는 등 막 그런 뭔가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약간 이수정 교수와 거의 비슷한 인상이 아닌가 저는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혁신은 뭐 말만 혁신이지 뭐 제대로 혁신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지난번 뭐 김용태 혁신안이라고도 뭐 서로 간에 얘기가 하던데 그 안 자체도 뭐 혁신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무슨 뭐 윤석열 뭐 사과하니 많이 뭐 탄핵에 대한 태도. 그게 무슨 혁신입니까? 그 혁신을 하려면 정말 국민의힘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이 아니라 보수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면 탈당을 해야죠. 우리는 이런 당이 있을 수 없다. 근데 국민의힘에 하도 먹을 게 많으니까 지금 재산도 한 1,000조 가량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억. 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 재산을 먹기 위한 지금 악의 다툼이 시작되고 있다. 부스러기 싸움이다. 네, 혁신이라는 핑계로 지금 뭐 한동훈계가 무슨 혁신을 합니까? 한동훈 윤석열 거의 뭐 똘마니로서 지금 칼잡이 행세를 다 하다가 지금 안면을 싹 몰수하고 뭐 마치 자기가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 속 시원합니다. 윤석열한테 탄압받은 척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동훈이 무슨 혁신의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법 탄압하고 검찰 독재의 그걸 한 그 사람이에요. 칼날에 수장에 있던 사람인데 그 계엄 때 무서워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에 들어와서 그 반대를 했다는 뭐 그것은 뭐 평가를 할 수는 있죠. 그래도 계엄에 같이 동조하고 힘을 합쳤다는 것은 뭐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분리해서 평가하면 됩니다. 그건 그거대로 잘했는데 본질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의 제일 하수인이었죠. 하수인 1순위 행동 대장이었고 법무장관. 맞습니다. 사실은 그 국회의사당 들어온 것도 자기가 이제 그 타깃이 됐으니까 겁나서 살려고 온 거지. 무슨 뭐 계엄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들어온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계엄 때 있었던 뭐 막았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만보 양보 하더라도 막았다 손 치더라도
앞에 한동훈의 행보가 안 없어져요. 맞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막았다 부분도 우리가 뭐 논쟁해 보거나 한동훈 전 네. 대표가 뭐 한덕수 총리랑 권력을 논아먹고 뭐 여러 그러니까요. 행보들을 네. 평가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다 그 말씀 드리고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국민의힘의 혁신 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숙 체제. 일단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 같은 이제 정치 초보가 예. 보기에도 그리고 이렇게 의원님이나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이 상황에서 대충 이렇게 띄워놓을 사람이 없을까? 누가 있지? 안철수가 있나? 예. 라고 생각했더니 안철수가 되고. 아하.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에 사퇴를 하니까 대략적으로 좀 중도적으로 이렇게 해볼 사람이 누가 있지? 윤희숙? 하니까 윤희숙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국민의힘 또한 혁신을 실질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충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혁신적인 인사로 어느 정도 비춰지면서도 본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앉히려고 시도했다. 예. 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이가 없다라는 예. 표현이 좀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보면서 애초에 이게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방패위원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혁신위를 만들어 놓고 또 8월 중순인가요? 전당대회로 당대표 새로 선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8월 19일에 한 달 남짓한 시간에 무슨 혁신을 솔직히 할 수가 있죠. 아직 내란 수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애초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혁신위원회가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시점에 혁신위원회를 띄우거나 아니면은 혁신위원회를 일부러 힘을 못 받게 방패막이만 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일부러 그때 딱 잡으려고 했거나 예. 이 두 가지 아니면 해석을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러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송원석 예.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발 이제 여러 똥들이 국민의힘으로 튀기고 있는 이 와중에 별로 본인의 이름이 그렇게 막 거론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어쨌든 혁신위원회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주당이 했던 것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혁신위원회인 것처럼 실질적인 혁신을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고 얼굴 마담을 통해서 예. 방패막이를 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에 불과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 자체가 뭐 기간도 짧지만은 권한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다. 그래서 사실상 말장난 아니냐. 뭐 이렇게 아마 국민들도 다 보고 계시는데 저는 김동완 의원님께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국민의힘에 뭐 인물도 없고 뭐 다 없다 이겁니다.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번 써봤고 네. 또 역시 안 됐고 네. 또 김재섭 의원이라는 또 젊은 의원도 한 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바깥에는 또 늘 국민의힘에 군침 흘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있고 뭐 이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네. 오세훈 시장은 밥도 같이 먹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또 어떤 부작용을 또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아마도 큰 그림으로는 개혁신당을 흡수 합병하는 식으로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을 마치 혁신으로 포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오세훈하고 지금 뭐 오세훈이 그런 김용태, 김재섭, 이준석 밥 먹었대요. 네 밥도 네. 먹고 특히나 지금 그 개혁신당에서 안철수를 약간 미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지 아 않습니까? 의외로 윤석이. 안철수 네. 밀더라고요. 화이팅. 그래 되면 네. 이제 만약에 안철수가 당 대표가 된다면 이제 같이 합병하겠다. 아마 그런 플랜을 짜고 있지 않을까. 어차피 거기서 하는 짓이 다 뻔하지 않습니까? 맨날 정치적 계산하고 이합집산하고 예.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그러니까 정치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만들고 우리가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까 이런 게 예. 아니라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까 이런 국립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그들은 그런 시나리오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아마도 그 뒤에는 또 명태균 씨가 아마 조언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근까지도 이준석 대표하고 연락했다라는 게 스스로 인정도 그렇죠, 하지 인정도 않았습니까? 했고. 그런 예. 것을 보면 명태균 아니더라도 명태균 2가 아마 나와서 또 그런 조언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미래이신 우리 봉건우 위원장께서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보면 거의 또 이제 비슷한 또래 제가 지금 언급한 그 의원들 외에도 또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혁신의 의지와 가능성, 능력, 역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지가 본인들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저희 청년 세대들에게는 혁신을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실 수밖에 없고 국민의 힘도 어떤 당원들 일부 제정신을 가진 당원들은
젊은 정치인들에게 그런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봤을 때 뭐 최근에 또 다시 많이 떴던 거 언더친윤 막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에 막혀서 혁신에 대한 의지가 있더라도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국민의힘의 상태가 굉장히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고요. 어찌 보면 사실 그거는 이제 뭐 허울 좋은 얘기고 사실 젊은 정치인들 본인들이 과연 그런 의지가 정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과거에 유명했던 말인 약속 대련 내지는 그냥 적당히 흘러가는 대로만 흘러가는 게 가장 나은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같은 정치 행태를 보였던 선배들에게 보고 배워서 그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진보나 보수 양 날개로 날아야 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정당이 되는 게 국민들께는 가장 좋잖아요. 근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행태를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국민들이 혁신해라, 바뀌어라, 뭐 충분히 전 말씀하셨다 보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강제 은퇴를 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 날이 멀지 않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국힘이 혁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닫아야죠. 그러니까 문을 그거 닫으면 말고 그 혁신 말고는 예, 없습니다. 그게 가장 네, 빠른 네. 혁신이고 올바른 혁신이다. 중도 보수는 민주당이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국민들의 뜻을 넘어서 정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어떤 네. 혁신이 가능할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쥐어짜내도 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 나옵니다. 같아요. 지금 저 멤버들 가지고서. 예, 안 되죠. 아니 오늘 우리 정치연건스 또 우리 신인교회 엄마 시대 우리 김동화 의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소감 한번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봉건우 우리 위원장하고 같이 이렇게 처음 방송해봤는데요. 너무 반갑고 기쁘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민주당의 주력 또 지지자 분들이 40대, 50대 또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젊은 청년들도 우리 민주당을 많이 지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봉건우 위원장하고 같이 많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예. 20대 남성 문제나 또 여성들 문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용히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많이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세대에서 특히 젊은 세대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봉건우 위원장님도 계속 화이팅 좀 해주시고요. 우리 예, 연건수로 계속 좀 이어 나가 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절박하게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